안녕하십니까, 박일환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 중 약식명령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금형에 처할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는 정식 공판 절차를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를 약식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1년에 약 50만 건 정도의 사건이 약식명령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건보다 2배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많은 사건이 신속하고 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사법인력의 절감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와 같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원심보다도 더 높은 형을 선고하거나 또는 원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 원고가 1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60만 원만 승소하였는데 4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이유 없다 하더라도 1심에서 승소한 6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양형이 무겁다고 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가볍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1년보다 더 높은 1년 6월이나 2년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같이 상소하였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종래에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1심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상소를 하는 경우에 더 나쁘게 변경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상소하지 않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또는 벌금형이 무겁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자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결국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정된 법률을 시행해 본 결과 정식 재판 청구 사건 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법관과 법원 직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0년간 이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오히려 폐단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다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전면 철폐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다른 종류의 형, 즉 징역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지만 벌금 액수는 올려서 처벌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신법을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는 정식 재판 청구 수가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보면 새로운 제도가 나오더라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 제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 그러한 권리를 많이 함부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위헌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당사자는 4천만 원의 벌금을 고지받았는데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노적장에 유치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까지 함께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불가능하자 헌법 소원을 내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무거운 징역형을 처해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법률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 하에서 일어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서 합헌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법 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상정하여 법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도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징역형을 선고하여서 이것을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제도의 운영에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